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을 소개하는 남자 웹소남입니다. 오늘은 꿀잼 보장, 여러분의 시간을 순삭시켜버릴 완결급 개꿀잼 웹툰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웹툰 길고양이 행진입니다. 아르토리아의 작은 항구 도시 해골촌. 해골촌의 주민들 중 약 2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이 고리대금업, 조직폭력과도 같은 아주 살벌한 업종에 종사하는 무법지대와도 같은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수산시장, 조직폭력, 먹자골목 등등 어디 하나 호락호락한 세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해골촌이 생긴 이래로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라든가 혹은 좌지우지할 정도의 인물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틀을 깨부실 거대한 사자이자 300m라는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레지널드 보나파르트, 일명 보영이란 자가 조폭들로부터 해골촌의 노른자 땅 먹자골목을 지켜내기 위해 이곳을 자신의 나아바리로 삼아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스윙계 액션 판타지물 장르 웹툰입니다. 현재 백화를 끝으로 휴재 중인 상태입니다. 웹툰 길고양이 행진은 제가 요 근래 보았었던 액션 판타지물 장르의 웹툰 중에 가장 재미있게 정주행 달린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이 웹툰을 발견했을 당시에 썸네일과 웹툰의 제목만 보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던 웹툰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요 근래 웹툰 개판과도 같은 액션 판타지물 장르의 웹툰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고 완결창을 뒤져보던 중 웹툰 길고양이 행진이 제 눈에 들어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웹툰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 한마디로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 웹툰을 제가 치켜 세워주려고 빈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개판을 보셨던 분들이 이 웹툰을 보신다면 와, 낭만 미쳤다, 개꿀잼이네 이거 라는 마음이 7화 이전에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담으로 5월부터 네이버 메일 플러스에서 길고양이 행진에 볼을 주인공을 한 스피노프 외전 보나파르트가 연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여 제가 소개시켜드린 웹툰 길고양이 행진을 정말 재미있게 보셨다면 5월달에 연재가 시작되는 웹툰 보나파르트도 한번 정독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웹툰 착한 건 돈이 된다입니다. 안정되고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너튜브로 전향하게 된 우리의 주인공 기찬수. 그의 너튜브 주 콘텐츠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거나 그런 고양이들을 촬영을 하는 등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었고 그가 운영하고 있었던 너튜브 채널로는 그동안 밀린 방스와 휴대폰비 등등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수익이 벌리지 않았었던 우리의 주인공은 결국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게 되고 참혹한 현실 앞에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웅지마 어느 날 주인공의 영상들이 몇십, 몇백만 단위로 조회수가 급상승을 하게 된다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었던 대낮 유괴 사건의 범인들을 혼내줬던 얼굴 없는 의인이 자신이라고 오해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범인들을 혼내줬었던 얼굴 없는 의인은 우연히 CCTV의 뒷모습이 찍히게 되고 그가 입고 있었던 옷차림과 체격이 주인공과 거의 유사하여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주인공이 의인 아니냐 라는 오해를 품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니라고 부정을 하겠지만 주인공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오랜 고민의 끝으로 자신이 범인을 잡은 영웅이 맞다며 너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아가는 이 너튜브 채널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후기까지를 포함하여 58호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착한 건 돈이 된다는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일들을 웹툰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나갔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줬었던 웹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의인이란 타이틀을 얻게 되고 또 그 명성을 활용하여 한순간에 잘나간 너튜브 스타가 되어 부와 명성,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된 우리의 주인공. 하지만 웹툰이 전개될수록 점차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주인공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 그 안에서 오는 갈등과 긴장감이 이 작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미 요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웹툰이 완결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무료로 정주행 달릴 수 있는 웹툰이기도 합니다. 혹여 아직 이 작품을 안 보셨다면 한번 정주행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웹툰 가다망설입니다. 적기만 한다면 어떠한 소원이든 이루어준다는 하늘을 움직이는 종이 천동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인지 폭군인 신용과 그를 섬기는 사군자 동죽은 천동지를 가지러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천동지라는 이 종이는 특정 마을에서만 제작 가능한 아주 귀하디 귀한 곡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천동지를 만드는 마을에서 어떠한 인물의 횡포로 인해 천동지를 보관한 창고가 불에 타게 되고 천동지는 말끔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폭군인 신용은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참수형을 내리게 되며 사군자인 동죽에게 천동지를 만드는 비법서를 찾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펼쳐본 비법서에는 마지막 장이 뜯겨져 있었으니
한편 천동지를 만드는 마을에서 잠깐 동안 떠나 있었던 첫 번째 주인공 보가는 마을로 돌아오던 길에 한 바위 앞에서 어떠한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온데간데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는 알몸의 상태인 두 번째 주인공 한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복남이네 아들 보가와 돌멩이에서 사람으로 변하게 된 한설은 서로가 다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채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과연 보가와 한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무사히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험난하고 위험천만한 이야기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현재 외전까지를 포함하여 247화로 완결된 웹툰입니다. 웹툰 가다망설은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역동적이고 화려한 연출, 그리고 섬세한 복선 매치로 인해 수작이라 평가받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평범한 판타지 액션물 장르의 웹툰이면서 이야기가 조금 힘든 난해한 웹툰으로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모두 각자의 신조와 개성 넘치는 배경, 또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 있기에 요 근래 정주행했었던 판타지 웹툰 중에 가장 몰입감 있었고 여운이 많이 남았었던 웹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여 웹툰 가다망설을 안 보셨다면 한번 정주행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웹툰 만물의 영장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원형어선을 타게 된 우리의 주인공 영장. 하지만 그는 사고로 인해 바다에 빠지게 되며 안타깝게 실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족들도 주인공을 잊고 산지 어언 7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 소임에게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줄만 알았었던 오빠 영장이 구조되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무색했던 것일까, 엄청난 근육과 세월이 무색하게 바뀌어버린 얼굴의 모습으로 인해 여동생 소임은 정말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동생 소임은 7년 동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영장에게 물어보게 되고, 영장은 큰 파도의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진 날 파도에 휩쓸려 운이 좋게 이름 없는 무인도에서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생명체가 육식을 추구하는 맹수의 섬이라는 어마무시한 무인도였었고, 그곳에서 억겁의 시간 동안 동물들의 기술과 언어 생존법을 배워나가며 자그마치 7년 뒤 먹이사슬 최정점에 서게 되며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7년이란 기간 동안 주인공 영장은 문명사회와는 등한시했었기에 모든 것이 낯설었고 어색했었는데,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7년 만에 오게 된 이 문명사회에서 무사히 잘 적응해 나아가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인공의 앞날에는 어떤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쿠키 결제까지를 포함하여 128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웹툰 만물의 영장은 판타지, 스토리, 개그, 메시지 등등 모든 분야에서 두루두루 밸런스가 잘 잡힌 일상 개그물 장르의 웹툰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개그물 장르의 웹툰들은 내용들이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고 또 자극적인 부분도 은근 많았었기에 이런 부류의 웹툰들을 많이 챙겨보자 하는 저로서는 조금 난해하게 보여졌었던 웹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양산형 웹툰들이 넘쳐 흐르는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장르의 웹툰을 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웹툰 만물의 영장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차피 무료로 볼 수 있으니 한번 봐보자 라는 마인드로 정주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에는 개그 요소가 너무 많기도 했었고, 이런 장르의 웹툰을 많이 접하지 않다 보니 뭔가 보기 조금 껄끄러웠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묘하게 끌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참고 50화까지만 달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정주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신세계다 이건. 50화는 무슨, 최근화까지 바로 정주행 달려버렸습니다. 처음엔 다소 개그물에만 치중되어 있는 웹툰인 줄만 알았는데 점점 웹툰을 보다 보니 감동적인 부분도 정말 많이 있었고, 또 준수한 작가 퀄리티와 훌륭한 스토리, 개연성으로 인해 점차 이 웹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웹툰 만물의 영장을 보고 정말 많이 웃었고 가끔씩 훌쩍거리기도 했었던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 웹툰 만물의 영장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정주행 달려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꿀잼 보장, 여러분의 시간을 순삭시켜버릴 완결급 개꿀잼 웹툰 4가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고 양질의 웹툰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